네, 설 연휴가 지나고 보니까 이제 대선 불과 3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저녁 대선 후보들의 첫 TV 토론이 열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공식 선거 운동도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제 후보들에겐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일 겁니다. 설 연휴가 지난 오늘 민심은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을지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박찬대 수석 대변인 연결해서 민주당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박찬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지역구 인천이죠. 수도권이신데요. 네, 지역 민심이 좀 어떻습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경제가 어렵고 예, 코로나와 맞물려서 민생도 어렵기 때문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 여당에 대한 따끔한 질책도 저희가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미래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 줄 후보는 누구냐, 그런 네, 부분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예, 무능, 무지, 준비되지 않았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예, 정권 교체 여론은 비록 높지만 네, 후보에 대한 지지는 점차 견고하게 상승하고 있는 민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확인을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자, 네. 이재명 후보 이번 설 연휴에 고향 안동도 찾고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가장 의미 있었던 행보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재명 후보는 경북의 부모님 묘소를 성묘하고요. 그 다음에 문중 어른들도 찾아뵈었는데요. 경북 공약을 지금 발표한 임청각에서 아마 의미 있는 행보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경북에 있는 안동에 있는 임청각은 우리나라 독립운동가의 산실로서 1911년에 만주로 옮겨가서 예,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국난에 빠졌던 우리나라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무장 항일 운동을 일으키고요. 신흥무관학교를 세웠던 곳입니다. 지금 코로나19뿐 아니라 환경의 위기, 기후 위기, 디지털 대전환, 4차 산업혁명 여러 가지로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뒤로 물러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이 위기의 순간에 국난 국복의 산실이었던 경북 안동의 임청각을 찾아가서 경북 공약을 발표했던 것이 큰 의미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TV 토론 열리잖아요. 근데 TV 토론 열리기 앞서서 양자 토론이 좀 열렸으면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국민들이 많았는데 양자 토론 무산됐습니다. 자, 무산된 이유를 잠깐 들어볼까요? 자, 민주당은 왜 무산됐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아무래도 뭐 준비된 토론, 그 다음에 준비되어 있는 실력자, 뭐 이렇게 평가들도 많이 되고 있었는데요. 우리 후보 입장에서는 토론을 마다할 이유는 없었던 것 같고요. 특히 어, 설 밥상에 민심을 우리가 살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정책도 알려야 되기 때문에 토론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좀 적극적이었는데요. 네. 그렇지만 준비 안 된 후보라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았던 윤석열 후보의 시간 끌기 작전 때문에 결국은 무산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무산은 특히 윤석열 후보 때문이다라는 주장이시고요. 조금 더 나열해서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예. 매스미디어 시대의 정치인에게 언론 노출은 최고의 홍보 수단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소홀히 했는지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후보였고 국힘 역시도 이런 대선 후보는 처음 경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대선 후보 토론 형식 방송 출연 여부도 살펴보게 되면 KBS 더 라이브, MBC 뉴스데스크, KBS 일요진단, 그다음에 KBS 9시 뉴스, MBC 100분 토론, SBS 뉴스, 채널 A 대선 후보 토크 콘서트. 여기에 윤석열 후보는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남이 써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자기의 정책을 완전히 소화하기에는 준비가 부족했던 것 아닌가. 혹시 프롬프트가 없으면 단 몇 분이라도 이야기를 하기 어려웠던 것 아닌가라고 하는 시중의 평가에 대한 사실 두려움이나 주저함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박찬대 의원으로부터 민주당 입장 들었고요. 잠시 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으로부터 또 국민의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 이재명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 갑질 의혹 폭로가 터졌잖아요. 이 논란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오늘 사과를 했죠. 당의 공식 네. 입장은 지금 뭡니까? 당의 공식 입장도 뭐 다르지는 예, 않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이번 일과 관련해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입장을 냈었고요. 지사로서 직원의 부당한 행위가 없었는지 꼼꼼히 살피지 못했고 배우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을 미리 감지하지 못하고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예, 혹시 예. 부적절한 일이 있다면 감사 기관에서 철저하게 감사하고 문제가 드러날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책임지겠다고 밝히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하고요. 예. 우리 민주당에서도 철저한 수사 그리고 감사기관의 감사를 통해 가지고 사실 여부가 분명하게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그 피해자 A 모 씨의 주장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분명하게 진위 여부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나흘 동안 기자들이 계속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좀 민주당에 물어봤는데 민주당이 추가 조사 후에 밝히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추가 좀 조사가 됐습니까? 지금 아무래도 그 공적인 영역과 예. 사적인 영역의 경계가 약간 애매한 네. 공간에서 벌어진 일들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이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예예. 배모 씨도 입장문을 분명하게 냈고요. 예. 그다음에 배우자 되시는 께서도 입장문을 냈고 후보도 냈기 때문에 예예. 우리 감사 기관을 통해서 내용을 살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그렇군요. 됩니다. 7급 공무원 그 김모 씨 여러 차례 그 배모 씨가 그러니까 5급 공무원이죠. 배모 씨가 여러 차례 심부름을 시켰다. 그리고 그 심부름을 시켰는데 대부분 개인 카드로 결제한 후 나중에 법인 카드로 결제하도록 했다. 혹시 이 부분을 확인을 하셨습니까? 지금 카드와 관련된 예,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 약간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저께 네. KBS 보도에 나와 있는 그 카드 전표의 영상을 살펴보니까 예. 좀 의아한 부분들 좀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예예. 합계 금액은 서로 맞아 있는데 그 내부를 살펴보게 되면 단가라든가 수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착오가 있든지 좀 예. 정확하지 않은 자료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감사기관의 감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살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 되고요. 세밀한 예.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기 전에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다.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군요. 그 예. 관련 기사는 지금 비공개로 지금 처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분명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혹시 5급 공무원 배 씨 과거 이재명 후보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를 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혹시 배모 씨에게 직접 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배모 씨하고는 지금 제가 연락이 닿지는 않고요. 예.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했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그렇군요. 주변을 예.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에서도 야당 후보들의 공세가 그 부분에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이미 입장을 밝힌 것처럼 감사를 뭐 겸허하게 수용하고 예. 그 결과에 따라서 상응하는 책임이 요구된다면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했고요. 예. 그렇지만은 이번 토론회가 온 국민이 국정 운영과 관련된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는 대통령 후보를 뽑는 토론회이기 때문에 네거티브에 너무 매몰되지 않고 그 와중에도 적절하게 국가 정책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통 큰 모습의 지도자의 모습,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처방약 대리 수령의 경우에 약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부분도 추가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죠.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확인한 내용은 없는 거죠? 이것도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지금 배모 비서관이 예. 사실 부당하게 대우하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A모 씨가 사실 남성이거든요. 예. 요것은 여성 관련 약이기 때문에 예. 남성이 대리 수령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는가. 기자분들도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이 있지만 예. 정확한 사실관계는 잘 확인이 안 되고요. 네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섞여가지고서 한꺼번에 나온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분명한 것은 이재명 후보자의 배우자께서 그 약과 관련해서 지시를 내리거나 아니면 그 약을 수령하거나 복용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확인을 받았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갑질 의혹 논란 중에 하나가 법인카드 유용 논란인데요. 잠깐 앞서 전해드렸는데 일단 이재명 후보 감사 기관이 진상을 밝혀달라 경기도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는 경기도의 감사 결과 믿을 수 있겠느냐, 다른 외부 기관의 감사를 맡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경기도의 감사기관으로 판정한 것은 아니고요. 예. 입장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감사기관이라고 폭넓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예.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원의 감사까지도 수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리고 경기도 내 행정
관서에서 일어났던 법인카드의 적절한 사용 여부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예, 경기도의 감사실 또는 감사원에서 관련 행정 절차의 적법성에 대해서 평가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문제시 책임지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책임을 진다는 얘기입니까? 네, 뭐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 결과가 뭐 금방 나올 수 있을 테니까 예. 그 결과를 보고서 상응한 책임을 적절하게 규정에 따라서 지면 되지 않을까. 아, 감사 예, 결과가 조만간 바로 나옵니까? 예, 언제까지 나올지는 예. 확답해서 말씀드리기는 예, 어렵겠지만은요. 예. 예, 그렇지만은 적극적으로 감사 요청을 했고, 네. 그다음에 감사가 진행이 되면 뭐 오래 걸릴 일은 아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네, 대표요.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의 아내인 김건희 씨가 더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에게 부하처럼 명령을 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또 검사장 그러니까 사법연수원 네. 부원장이죠.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뭐죠? 네, 뭐 지금 뭐 사과를 하고 예. 그다음에 입장을 밝힌 상태에서 뭐 저쪽 당으로 사실을 또 이렇게 돌리는 게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조금만 제가 말씀을 드린다라고 예, 하면 예. 한동훈 검사장과 윤석열 후보와의 관계가 워낙 예. 막역하고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김건희 씨가 한동훈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리고 밀접하게 소통을 하고 있다. 민원 사항이 있으면 나한테 알려주면 한동훈한테 전달하겠다. 아니면 직접 내가 연락처를 주겠다라고 했던 이야기들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요. 아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검찰권의 사용화 뭐 이 부분이 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특히 이제 본부장으로 불리는 본인, 그다음에 부인, 장모 사건에 대해 가지고 검찰이 총체적으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했었다. 라고 하는 그 의혹도 크게 불거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뭐 꼭 연결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김건희 그 배우자 김건희 씨와 검찰권의 사유화나 그다음에 사용에 대한 의혹도 또한 많이 있으니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선대의 박찬대 수석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